여보,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봐도 될까? 아내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시선조차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죠. 그래, 잘 다녀와. 15년 차 직장인의 주말은 늘 이렇습니다. 주중에 못다한 업무를 처리하고 다음 주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제 주말의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이정훈, 45살 중견기업 차장으로 20년째 한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지만 가정에서는 그다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혜진은 내 대답에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반응이었지만 그날따라 아내의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혜진은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마치 소녀처럼 설레 보였죠. 난 이제 출발할게. 회식 있으면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응, 조심해서 다녀와.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처럼 특별한 생각 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결혼 생활에 커다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에게서 온 문자 하나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식하고 있어. 늦을 것 같아. 간단한 답장을 보내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11시, 12시.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마무리해야 할 보고서 때문에 아직 깨어 있었죠. 많이 늦었네. 재밌었어? 혜진의 얼굴에는 쉽게 감춰지지 않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응, 정말 재밌었어. 다들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더라고. 특히 도윤이 기억나? 초등학교 때 제일 인기 많았던 남자애. 갑자기 등장한 낯선 이름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구?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네. 사실 아내의 초등학교 친구들 이름 따위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죠. 그래, 다들 잘 지내? 응, 도윤이는 지금 자기 사업한대. 그리고 우리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어. 혜진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설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하나로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다시 일깨워준 것 같은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의 휴대폰은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자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바쁜 업무에 빠진 저는 그저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되어 기뻐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동창회 이후 한 달 남짓 우리 집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내 혜진은 갑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화장도 매일 신경 써서 하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가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겼죠.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으면 돼.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벌써 2주일 만에 세 번째 외출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요즘 동창회가 자주 열리네.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혜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할 얘기도 많고 다들 시간이 맞아서 자주 만나는 거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도 좋고. 혜진은 말끝을 흐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모르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립밤 정도만 바르던 아내가 요즘은 진한 립스틱도 바르고 아이라인까지 그리며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데 꼭 그렇게까지 꾸며야 해? 제 말에 혜진은 거울 속에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나면 다들 예쁘게 꾸미고 오니까 나만 안 꾸미면 초라해 보여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온 아내의 말투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게 정상일까? 혜진이 말하는 친구들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학창 시절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자주 동창회가 열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약속에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며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은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을 켜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던 걸까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뭐해?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혜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시간 좀 보려고. 내 폰은 왜 보는데? 혜진의 음성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평소에 혜진이라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주말이 되자 혜진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만나? 응, 오늘은 도윤이네 카페에서 모여. 자기가 차린 카페라는데 한번 가보기로 했어. 도윤이, 그 이름이 자꾸 등장했습니다. 동창회 이후 혜진의 대화 속에서 그 이름은 유독 자주 나왔습니다. 그 도윤이라는 친구, 남자지? 혜진의 손이 화장품을 짚다가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응,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남자애. 지금은 사업한다고 하더라고. 왜? 아니, 그냥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 혜진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주중에도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것이 가정에 대한 행복감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죠. 일요일 오후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집에는 저와 혜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소리였죠. 혜진은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빠르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신나서 문자해?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죠. 그냥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야. 다음 모임 날짜 정하는 중이라서. 이제는 혜진의 대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오는 메시지에 누가 저렇게 설레하며 답장을 보낼까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혜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재밌어서 그래. 20년 동안 집이랑 애들만 보다가 갑자기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혼 후 줄곧 가정에만 충실했고 특별한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그 최도윤이라는 친구, 너랑 특별한 사이였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일주일 후 혜진은 또다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혜진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도윤이가 새로 오픈한 카페에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같이. 도윤이랑 자주 연락하는 것 같네.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거야. 특별히 도윤이랑만 연락하는 건 아니고. 그날 저녁 혜진이 귀가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은 새벽 1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어딘가 들떠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지만 사실 저는 잠이 들지 못하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혜진은 깜짝 놀란 듯했습니다. 깨어 있었어? 응, 그냥 그랬어.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신 것 같네. 그냥 조금.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야기가 많아서. 그날 밤 혜진은 평소와 달리 샤워를 길게 하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후에도 아내의 향기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평소 쓰던 향수와는 다른 향이었죠.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늦게 돌아왔을 때도 자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혜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요즘 친구들 만나느라 정말 바쁘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질 않고.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혜진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많고.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아마도. 오늘은 도윤이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거든. 도윤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너무 바쁜데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네. 제 말에 혜진은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곧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예전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못 만났는데 요즘은 다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오늘 직접 아내의 뒤를 밟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혜진이 외출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오후 6시 혜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 혜진은 강남역에서 내렸고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의 뒤를 밟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혜진은 한 고급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건너편 상점의 쇼윈도를 구경하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약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혜진의 반응으로 보아 그가 최도윤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저런 친밀한 인사를 나누지 않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번화가를 지나 호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길가의 벤치에 앉아 정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 20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워온 아이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1시간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호텔을 바라보았지만 혜진과 도윤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혜진을 바로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습니다. 술잔을 들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책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식구의 모습.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균열이 생겼던 걸까요? 이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우선 최도윤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경찰에서 일했던 대학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의외로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훈아, 그 최도윤이라는 남자 꽤 복잡한 전과가 있어. 주로 여성들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 같아. 최근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3명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중 한 명이 신고를 했지만 합의로 마무리됐어. 친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사기꾼의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교묘한 사기꾼의 덫에 걸린 것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혜진이 도윤에게 이미 돈을 건넸는지 혹은 앞으로 그럴 계획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 계좌의 최근 내역을 살펴보니 큰 금액의 출금은 없었습니다. 아직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더 혜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외출을 자주 했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추측했고 다행히 맞았습니다. 도윤과의 메시지를 확인하자 제 예상이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말했던 투자건 이번 주 안에 결정해주면 좋겠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5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봤는데 우리 적금을 깨면 곧바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말까지 준비할게. 도윤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혜진을 추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혜진에게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함께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진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네. 회사는 어때? 많이 힘들지? 혜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냥 항상 그렇지 뭐. 내가 바쁘니까 나도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지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우리 통장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애들 학원비랑 내가 옷도 좀 사고 그러다 보니. 그렇구나. 혹시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이제 10년 넘게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도윤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사실 내가 좀 투자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어떤 투자? 친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5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어떤 사업인데? 혹시 그 친구 최도윤이라는 사람 아니야?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고 있어. 혜진아.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다 알고 있어. 내가 그와 호텔에서 만난 것도,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혜진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설명할 수 있어. 그건 그냥 앉아, 혜진아. 할 말이 많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그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돈이 필요한 거지. 아니야. 도윤이는 정말 나를 사랑해. 혜진의 반응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도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윤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야, 혜진아. 과거에도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짓을 했어. 혜진의 얼굴에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도윤의 과거 범죄 기록, 그가 속였던 다른 여성의 증언, 그리고 그가 혜진에게 보낸 메시지들. 모든 것이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놈, 이미 몇 번이나 다른 여자한테 돈 뜯어내고 도망간 놈이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이는 나를 사랑해.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도윤에게 감정이 있었고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도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윤이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진 봐. 일주일 전에 촬영된 거야. 도윤이 다른 여자와 똑같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야.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초등학교 동창이야. 도윤은 여러 명의 여성에게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어. 너는 그저 그의 타겟 중 하나였을 뿐이야. 혜진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사랑, 그와의 관계, 그가 말한 사업 기회, 모든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용서해줘, 제발. 혜진은 흐느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러 갈 거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이 있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고 그를 경찰에 넘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도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계획대로 혜진은 최도윤과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려입었고 가방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돈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위조 지폐였죠. 도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집을 나서기 전 혜진이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남자는 사기꾼이야. 내가 첫 번째 피해자도 아니고 마지막 피해자도 아닐 거야. 그를 막아야 해. 혜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여전히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난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먼저 이 일을 해결하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혜진의 배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윤에게 속았다고 해도 결혼한 남자의 아내로서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간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혜진과 도윤이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세련된 차림이었고 혜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이번 투자는 정말 대박이 날 거야. 우리 함께 큰돈 벌자. 이거 5천만 원이야. 내가 겨우 마련했어. 혜진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돈을 받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최도윤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런 짓을.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혜진이 괜찮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죠. 난 어떻게 이런 실수를,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짓 절대 용서 못해. 제 말에 혜진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심, 가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녀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날 밤 혜진은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고 저는 주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혜진과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옷과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난 떠날게. 아이들에게는 내가 잠시 친정에 간다고 말해줘. 나중에 진실을 알려줄게.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어디로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혜진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혜진이 말한 대로 그녀가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 후에는 항상 눈물을 흘렸죠.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부모로서 함께 해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상처가 아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긴 글을 써보냈습니다. 정훈 씨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도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그저 외로움과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이들에게는 가끔 연락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해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당신과 아이들이 내 전부였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 구석에는 연민까지. 혜진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이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에 소홀했던 것, 아내의 감정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모든 책임을 혜진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혜진과 만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혜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예전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응, 이혼 서류야. 한번 확인하고 서명해줘.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혜진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너 보고 싶어 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하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훈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많이 사랑했고 함께한 20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컸고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혜진아,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패배자는 혜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홀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아이들과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교훈 삼아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혜진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 역시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걸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 복수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 아닐까요?